안녕하세요, 이지원 기자입니다. 라스베가스 CES 2024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시 주제인 All Together All On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라는 점에서 CES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세탁기, 청소기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에도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이런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24년 IT 트렌드를 주도할 인공지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급부상한 온 디바이스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 CES 2024에서는 어떤 기술과 제품들이 출시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온디바이스 AI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나 서버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은 개발과 학습을 위한 훈련과 실제 사용을 위한 추론,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둘 모두 엄청난 양의 연산력을 요구하죠. 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고요. 최고 성능의 GPU와 메모리 반도체들이 잔뜩 탑재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디바이스에 수집하고 요청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챗 GPT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오픈 AI의 거대한 서버에 전송이 되고 이 서버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한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여야 하고요. 또 데이터의 양이나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서 AI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엣지 클라우드였습니다. 중앙의 메인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조금 작은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해 연산 수요를 분산하고 지연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에 서버가 있고 반대편에 엣지 디바이스가 있다고 할 때 그 중간쯤에서 연산을 대신해주는 개념이 엣지 클라우드였다면 이제는 디바이스에서 직접 연산을 다 해버리겠다는 개념이 온 디바이스 AI인 것입니다.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럼 이 온 디바이스 AI가 갑자기 왜 핫해졌을까요? 바로 생성형 AI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최고 장점인 초개인화 서비스 혹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온 디바이스 AI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지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점만 본다면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온 디바이스 AI의 장점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인터넷이 끊긴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는 보안 때문에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 기반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온라인 상태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업자의 클라우드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껄끄럽기 때문이죠. 개인의 보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초개인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깊숙한 개인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가능한데요.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클라우드에 연결된 AI 서비스에 내 일상과 생각을 완전히 공유하는 일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들과 고객들이 원하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서비스 속도 향상과 같은 효율성의 문제 역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죠.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2023년 말부터 온 디바이스 AI가 테크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고요. 이곳 CES 2024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눈길이 가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고성능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디바이스 자체 역량만으로 생성형 AI를 구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소형 디바이스에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도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장악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온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입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이 퀄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10일 기조연설에서 온 디바이스 생성형 AI는 우리가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면서 온 디바이스 AI를 강조했습니다. 퀄컴은 이미 2023년 10월에 개최한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차세대 PC용 칩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스마트폰용 칩 스냅드래곤 8 3세대 등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모두 100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보유한 생성형 AI 모델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메인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LVCC 웨스트홀의 한가운데 큰 규모의 전시관을 꾸리고 이를 탑재한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행기 모드의 스마트폰, 즉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하는 AI 어시스턴트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메타의 LLM 라마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반도체 공룡 인텔 역시 온 디바이스 AI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인텔은 별도의 전시관을 꾸리진 않았지만 인텔 수장인 팻 겔싱어 CEO 역시 기조연설에 나서서 모든 곳에 AI가 있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 직접적인 비전이나 로드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생성형 AI의 현실화는 온 디바이스 AI뿐이라면서 생성형 AI와 디바이스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텔 역시도 이미 지난해 말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LLM을 구동할 수 있는 AI PC용 칩인 인텔 코어 울트라를 공개한 만큼 온 디바이스 AI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면서 2024년 반도체 업계의 경쟁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AP나 CPU처럼 엣지 디바이스용 제품에 상대적으로 주력해오던 퀄컴과 인텔이 이번 온디바이스 AI 경쟁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용 AI 칩에 주력하는 엔비디아와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의 A 시리즈,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 개발하는 AP에도 인공지능 연산 코어가 계속해서 탑재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하드웨어 저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경쟁도 눈여겨봐야겠죠. 온 디바이스 AI는 하드웨어만 준비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반도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도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이런 반도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별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체 개발한 생성 AI, 가우스를 각종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탑재한다는 것인데요. 곧 공개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될 실시간 통역 통화와 같은 기능들이 대표적입니다. 큰 규모로 마련한 CS2024 전시관에는 냉장고와 청소기를 비롯한 가전에도 다양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해 전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노트북인 갤럭시 북 시리즈나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도 이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인 만큼 소프트웨어 역량을 끌어올려 온 디바이스 AI를 선점한다는 계획이죠. 야외 전시 공간을 꾸린 구글 역시 온 디바이스 AI 경쟁에 뛰어듭니다. 구글은 2023년 12월 차세대 LLM 제미나이 시리즈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작은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는 온 디바이스 AI를 겨냥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표와 동시에 구글은 이를 자사 최신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녹음 요약, 스마트 답장 등의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픽셀 8 외에도 다양한 구글의 스마트홈 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전시하고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했을 때 변화할 일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LG전자는 2023년 여름부터 자체적으로 가전제품에 활용할 AI 칩 개발에 나설 정도로 온 디바이스 AI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과 이번 전시에서는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작은 로봇 형태의 이 제품은 음성과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멀티모달 센서와 온 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직 집안일을 대신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고객의 목소리나 감정을 파악해 음악을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입니다. LG전자 역시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가전을 바탕으로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를 꾸리겠다는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CS2024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 역시 온 디바이스 AI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애플은 이미 2023년 말에 iOS 17.2 업데이트를 통해 온 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인 저널 앱을 공개했는데요. 아이폰에 탑재된 다양한 정보들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일기 작성을 도와주는 앱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찍은 사진들, 다녀온 장소, 들은 음악을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초개인화한 기능인데요. 이를 생각하면 정말 온 디바이스 AI에 있어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은 CS2024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시작됐지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많은 기능들이 이미 온 디바이스 AI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제조사들이 이를 심리스하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어떤 기능들이 온 디바이스 AI인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